저는 지난 22개월간 책을 600권 이상 읽었습니다. 모든 책이 자기계발서는 아니고 자기계발서는 그중 40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초반에 많이 읽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계발서보다는 철학, 고전문학, 인문학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는 이 영상에서 자기계발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슬기나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책을 읽는 행위도 모두 자기계발에 해당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계발은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정도의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가 갇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죠. 하지만 원래 자기계발은 운동이나 독서, 생산적인 취미활동, 명상 등 굉장히 범용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을 취미로 혹은 자아실현의 용도로 행복으로 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실 그게 자기계발이 진정한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 자기계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계발은 깔고 가야겠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을 많이 하거나 사업을 한다 치면 루틴을 짜서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은 워라밸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을 성공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읽는 자기계발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사인 볼트가 너는 왜 그렇게 달리기를 못하냐, 그냥 나처럼 공중공중 뛰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우사인 볼트도 노력 많이 했죠. 근데 만년 2위인 요한 블레이크는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도 엄청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 없는 달리기 선수들은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계발은 혹은 사업 같은 것은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정신적인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신은 뇌라는 신체에서 나와요. 뇌가 정상 범주를 가지는 종류만 수천 가지에 달하고 모든 사람은 정상의 범주 내에서 다들 몇 가지씩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불안해한다든지 누군가는 의지력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규공보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가 이 95%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학력이 좋거나 주변에 나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계발은 그런 조건들이나 요소들을 안 알려줍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니까, 혹은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니까. 어차피 100명이 도전해도 다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바뀌지 않는 기질 중 TCI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위험 회피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심장이 아니라서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잃는 게 싫어서 베팅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사업도 일종의 베팅이죠. 나의 시간과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서 혹은 자본을 쏟아부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떤 사업은 상한가를 찍고 어떤 사업은 상폐가 돼요. 주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계발 시장은 사람들에게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다 줘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입에 발린 말들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요. 성공한 자신도 성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성공해야 하는 특수한 방법만 알기 때문에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돈이라는 것을 가치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장치에 잘 걸려들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계발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나는 이미 상위 5%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누군가가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나는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이 집에서 쉴 때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본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수도 있고, 그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룰 것을 이렇게 취미생활로 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계발을 하는 분들 중 자기계발을 한다는 사실에 너무 심취되어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한심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식을 먹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는데, 자기계발을 하는 분들 중 일부는 진화심리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계발을 안 하는 분들을 약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가치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고,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면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됩니다. 성공의 목적이라면 조금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열심히 살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이 인생에 있어 절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느낀다면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한 후 실행하면 되겠죠. 그냥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자기계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고 한다 해서 좋은 거 아니다.